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덕수 국무총리가 나와서 지금 증언대에 섰습니다.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가 어떤 얘기를 하는지 요약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한덕수는 말이죠, 윤석열 대통령한테 그렇게 유리한 증언을 하지 않을 것으로 사실 예상이 됐고, 어떻게 보면 한덕수의 진술에 상당한 우리 자유우파 국민들이 걱정과 불안 그리고 분노를 느끼고 있는데요. 오늘 나와서 얘기한 것은 그렇습니다. 한덕수가 분명히 저 민주당의 잘못된 행태를 얘기했습니다. 헌법과 법률을 고려해서 말이죠. 그래서 국회가 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법률을 밀어붙였다. 그리고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력화시켰다. 계속해서 제 요구권을 갖다가 행사하면서 민주당이 말이죠,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력화시키는 등 협치라고는 일도 없었다는 얘기를 분명히 했고요. 그래서 야당이 다수결 밀어붙이기로 국가 정책이 왜곡됐다. 야당의 입법 독재, 예산 독재, 특검 독재, 탄핵 독재로 국가 정치가 사실상 마비되고 국가 정책이 왜곡됐다는 점을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야당의 줄 탄핵을 직격했습니다. 우리 한덕수 국무총리가 야당의 줄 탄핵을 직격하면서 탄핵이 29건이었다. 이것이 과연 국민 눈높이에 맞는지 생각해 봐야 된다. 이걸 또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덕수는 또 미 트루먼 대통령은 제2요구권을 250건을 행사했다라는 점을 얘기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제 거부권, 제2요구권이 거부권이잖아요. 우리가 이제 거부권을 행사한 걸 두고 쟤들이 엄청나게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지들은 말이죠, 탄핵을 수없이 그렇게 남발하면서도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거부권 행사한 거 아닙니까? 노란봉투법이라든지 뭐 양국법이라든지 수많은 그런 악법을 양산하는 바람에 대통령으로서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또 거부권 행사하면 또 거기에 대해서 쟤들이 또 갖고 오고 또 갖고 오고 또 갖고 오고 그야말로 사람이 말이죠, 미치고 환장하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아마 제가 생각할 때 대통령이 이렇게 해서 대통령을 할 수 있나? 아니 법을 물론 입법을 갖다가 국회에서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거부권 행사하는 거 아닙니까? 거부권을 행사하면 다시 국회에서 다시 제의를 하잖아요. 제의를 해가지고서 통과가 안 됐으면 그 다음에 갖고 오지 말아야죠. 그럼 또 갖고 오잖아요. 다시 처음부터 또 시작하고 이거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어린애들 무슨 그 곤조 부리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뭡니까 도대체가.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으로서 국가 이 어떤 정치를 해나간다는 것이, 통치를 해나간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뭐 거부권을 대통령이 너무 많이 행사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다. 미국 트루먼 대통령은 250건의 거부권을 행사한 적이 있다 이 말을 했고요. 그다음에 또 한덕수 국무총리는 계엄은 검찰 특활비, 법무부 예산 삭감 이런 거하고도 관계가 있다. 검찰 특활비 다 깎아버리고 그다음에 경찰 특활비 다 깎아버리고 법무부 예산 다 깎아버리고 이런 것과도 관계가 있다는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또 민주당이 일방적 폭주를 하지 않았느냐. 민주주의 기본이 아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일방적 폭주를 한 거 이것은 민주주의 기본이 아니고 민주주의를 유린한 것은 오히려 민주당이라는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리고 탄핵 29건 이거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점도 분명히 얘기했고요. 그다음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금이 가장 위기다. 지금 나라의 위기다는 점을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런 위기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그런 어떤 계엄을 했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물론 한덕수가 계엄이 잘했다 이렇게는 얘기를 안 합니다. 자기는 계엄을 말렸다. 모든 국무위원이 계엄에 대해서 사실상 반대 의사를 나타냈다. 계엄에 찬성한 당시 국무위원은 없었다. 라는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물론 한덕수가 계엄에 절차적 흠결이 있었다. 형식적 흠결이 있었다는 얘기를 했어요. 요 점이 좀 이제 아쉬운 건데 이거는 이상민 장관의 얘기와 다른 겁니다. 이상민 장관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흠결이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어차피 국무위원이 11명이 되기를 기다렸다. 그래서 30분이나 늦게 국무회의가 시작이 됐다는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자기가 오랫동안 국무회의에 참석을 했지만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국무회의에 참석을 했지만 그날만큼 뜨겁게 그렇게 토론을 한 적이 없다. 오히려 그렇게 얘기하면서 형식적 절차적 흠결이 없다는 것이 이상민 장관의 얘기였어요. 그런데 한덕수는 여기에 대해서 자기 생각에는 절차적 형식적 흠결은 있다고 생각한다. 근데 그거는 아마 부서 같은 거 나중에 사인하는 거 이런 것이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인데 부서가 없다 그래서 국무회의가 없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서 한덕수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법부에서 판단할 부분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볼 때 이렇게 됐는데
그것이 과연 절차적 형식적 흠결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법적으로 말이죠. 그 부분은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덕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법무부가 예산이 없어서 청소 화장실을 각자 해결하고 있다. 법무부가 지금 다 깎아버렸잖아요, 저번에. 그래서 예산이 없어가지고 이 청소, 그다음에 화장실 이 부분은 각자 해결하고 있다는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엄에는 국가 원수의 절박함이 들어가 있는데 이건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로 절박하다. 그러니까 국가 원수가 대통령으로서 사실상 계엄을 할 때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절박함을 느껴서 계엄을 했다고 자기는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또 한덕수는 재난 재예비비가 대폭 삭감됐다. 재난 예비비, 그다음에 재예비비가 대폭 삭감된 거 이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한덕수는 또 전 세계 불확실성이 강화되고 있고 전 세계 불확실성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예비비를 오히려 더 늘려서 편성을 해야 되는데 일부러 민주당이 예비비를 전액 삭감하는 등 지금 현대 행정과는 전혀 반대로 그렇게 가고 있다. 다시 말해서 의도적으로 고의로 예비비를 깎음으로써 사실상 국가 행정을 마비시키고 그랬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 다음에 또 한덕수는 윤 대통령이 계엄 설명 때 국가 정상이 어려워, 정말 어렵다. 국가 정상 운영이 어렵다는 말을 했다. 단전 단수 지시는 없었다. 단전 단수 지시는 없었다. 그리고 계엄 설명 때 대통령께서 국정 운영이 정상적으로 하기가 어렵다는 말을 분명히 했다. 그리고 단전 단수 지시는 없었다는 말을 분명히 했고 그런 문건도 없었다. 단전 단수 지시도 없었고 단전 단수 문건도 없었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다음에 한덕수는 특별한 문건 받은 적도 없고 누가 주는지 본 적도 없다. 그러니까 자기한테 특별한 문건을 준 사람도 없고 특별한 문건에 대해서 보고 또 들은 바 없다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국무회의 소집은 대통령 판단으로 했다. 국무회의 소집은 어떻게 했냐고 물었더니 대통령 판단으로 하게 된 것이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한덕수는 또 계엄을 반대했는데 자기는 그 반대한 이유는 대신인도와 경제 때문에 반대를 한 것이다. 그때 우연의법에 대한 생각은 없었다. 다시 말해서 계엄이 우연이라고 생각해서 반대한 것도 아니고 우위법이라고 생각해서 반대한 것도 아니고 자기는 계엄을 할 경우 대신인도와 경제가 걱정이 돼서 반대를 했을 뿐이라는 말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다음에 한덕수는 또 대통령실에서 계엄 문건을 본 기억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실에서 계엄 문건을 본 기억이 없다고 말했고요. 그다음에 한덕수는 또 국무위원들 계엄 두고 우연이라고 얘기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 이거는 이상민 얘기와 동일합니다. 그 당시에 계엄을 선포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이 우연이기 때문에 또는 위법이기 때문에 계엄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 왜냐하면 계엄은 헌법상의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이것이 우연이 된다고 생각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다. 다만 대경제 신인도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반대를 했을 뿐이다. 또 한덕수는 윤 대통령께서 계엄 설명을 할 때 국가 정상이 어려워서 불가피하다고 말을 했다. 이 말을 분명히 들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 말이죠. 한덕수의 얘기가 상당 부분 그 당시에 계엄을 하게 된 이유, 계엄을 하게 된 과정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덕수가 그동안 또 윤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다. 그런 배신자다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만은 그것은 아니고 한덕수가 그러니까 국무회의에 어떤 절차적 형식적 흠결이 있다고는 생각하지만 그 부분은 사법부에서 판단할 부분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한덕수는 상당 부분 말이죠. 대통령의 계엄이 불가피했다는 점을 얘기했고 그 당시에 우연위법 이런 생각은 없었고 또 그것은 우연위법이라고 지금 생각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겁니다. 다만 계엄을 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경제라든지 국가 신인도라든지 그것 때문에 반대를 한 것이다. 당시에 모인 국무위원들 누구도 계엄을 찬성하는 사람들은 없었지만 그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거나 위법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었다라는 점을 분명히 얘기한 겁니다. 자, 그럼 한덕수가 절차적 어떤 흠결이 형식적 흠결이 있다고 생각한 부분은 아무래도 마지막에 사인하는 부분 이런 거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거는 경미한 절차 하자이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내란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 그거 가지고 계엄이 위법하다 우연이라고 볼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한덕수 얘기를 종합해 볼 때 윤 대통령의 탄핵 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덕수의 증언은 오늘 상당히 유리하게
대통령께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한덕수가 뭐 배신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었습니다만은 오늘 증언을 보면 한덕수가 상당히 대통령의 계엄에 대한 불가피성, 계엄이 우연위법이 아니라는 점을 잘 얘기를 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이 영상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판단해 주십시오. 공유, 구독 부탁드립니다. 강신업 TV입니다.